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연합 학력평가 총평을 맡은 김현준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수학, 특히 그 수학 100분짜리 시험은 중학생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떠나서 시험을 보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나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참고 자료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총평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다음 시험에 더 잘 볼 수 있다. 자, 우선 오늘 봤었던 시험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작년에 치렀었던 3월 전국연합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이쪽은 2점, 3점 문항들이고요. 여기는 4점짜리 문항들이죠. 특별히 29번과 30번, 그리고 20번과 21번, 그러니까 객관식, 주관식 뒤에서 두 문제는 최고난도 문제여서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자, 5가지 영역이 있죠. 중학교 수학은 수화 연산부터 확률과 통계까지. 자, 수화 연산은 딱 눈에 띄죠. 2, 3점 문항이 집중 분포되어 있고요. 4점짜리 문항은 하나밖에 없다. 자, 문자어식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두 단원은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쉬운 문제가 출제됐었네요. 작년에. 그리고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함수와 기하죠. 이 파트에서는 기본 문제 출제 비중은 굉장히 적고서 4점짜리 문제 비중이 높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었던 그 네 문제 있죠. 최고난도 네 문제가 이 두 단원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보면 기본 문제 네 문제 그리고 4점짜리. 근데 4점짜리 하기에는 그 앞부분에 있는 귀염둥이 4점짜리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는 기본 지식만 묻는 정도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흐름이 깨졌을까? 아니면 변화가 없었을까? 자, 수화연산과 문자식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기본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기하와 함수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기하와 함수가 고난도 문제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기하 함수에서도 쉬운 문제를 많이 출제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29번, 30번 그리고 20번과 21번 이 최고 난도는 이 두 파트에서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20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라는 그 문의가 있지만 면면이 뜯어보면 기하적 능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작년에 그 기하 문제가 고난도 문제 3개가 기하에 있었잖아요. 그런 흐름은, 그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률과 통계 작년에서는 기본 문제 2, 3점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요. 올해는 4점짜리 문제가 3개나 출제됐죠. 더 나아가서 뭐 20번, 21번, 29번, 30번만큼은 아니지만 주관식에서 뒤에서 세 번째 문제인 28번이 이례적으로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그 올해는 함수 기하에서 좀 두드러진 특징, 확률과 통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고 1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기하와 함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함수 중에서도 2차 함수가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네 문제를 심층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21번은 삼각형의 닮음 이용해서 도형 넓이 구하기. 뭐야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죠. 선생님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번과 29번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21번과 30번도 같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패턴이 비슷하죠. 자, 먼저 20번 볼게요. 자, 객관식 뒤에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우리가 이제 기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보조선을 잘 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이 문제에서도 이 출제자는 우리가 적당한 보조선을 긋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함수의 대칭축.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좌우 대칭, 대칭축 빼면 낼 게 없거든.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기하 문제 어떤 걸 보더라도 웬만해서는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그 네 번째가 좀 중요했어.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을 누구로 잡냐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는 똑같지. 그래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구한 삼각형의 넓이를 같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 요구하더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각 삼각형의 닮음. 자, 기하에서 또 닮음하면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능력들을 요구하는 문제가 20번이 됐고요. 자, 21번은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죠. 이거 좀 어려웠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어떤 보조선 했을 때는 수선 아니면 반지름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리지만 연장선은 쉽게 떠올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연장선을 그을 것을 요구하는 문제였고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해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틀렸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문제 피타고라스. 기하의 언제나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따가 주관식 30번에서도 요거를 이제 요구하거든. 어떤 하나의 삼각형에서 두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두 삼각형의 높이의 길이가 똑같다면 넓이는 바로 밑변의 길이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죠.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으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비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3번 능력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닮음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주관식 뒤에서 두 번째 문제 29번 볼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문제인데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의 좌우 대칭, 대칭축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그리고 특수 삼각형. 자, 우리가 다룬 특수 삼각형 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 각의 크기가 30도, 60도, 90도인 친구와 나머지 한 친구는 직각 이등변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였고 자, 세 번째는 2차 함수의 꼭지점과 함수식. 우리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함수식을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본 지식들도 물어봤다. 자, 그래서 29번은 어떤 대단한 그런 아이디어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죠. 자, 30번. 자, 작년과 재작년 전국연합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30번의 난이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3년치 30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쉬워졌고 재작년에 비해서 더 쉬워졌다는 얘기야. 문제 자체는 어렵죠. 자, 그래서 요구하는 능력들을 보니까 삼각형의 닮음과 그 닮은 비. 그러니까 닮은 비라는 것은 길이비죠. 그리고 길이비의 제곱을 통해서 넓이비를 아니까 닮음인 한 친구의 넓이를 알면 다른 녀석의 넓이를 추론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비. 이 넓이비는 바로 밑변의 길이비로 결정된다는 사실. 아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능력들을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자를 잘 도입해서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돼. 어떤 복잡한 문장들이 주어졌을 때 적당한 문자를 끼워 넣으면 그 복잡한 문장을 간단한 식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요구하는 것이 30번이다. 자, 오늘 총평을 마치면서 명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해밍웨이가 했던 얘기인데요. 자,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능력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의 노력과 무관한 어느 정도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개개인을 둘러싼 환경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경기를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남보다 등급이 높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요. 내가 등급이 낮다고 가치가 없다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어. 가장 중요한 가치, 진정한 고귀함은 어제보다 오늘, 과거보다 현재 더 발전했는가. 오직 우리의 비교 대상은 과거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3월달 모의고사가 끝났고요. 이제 우리 앞에는 6월달 부산광역시청에서 출제하는 전국연합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달 어떻게 보낼 거야? 적당히 보내다가 비슷한 성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세 달 후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은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